안녕하세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며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거의 한 10개월을 고민했어요. 이번 주까지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12월 마지막 주인데 누우려고 했는데 딱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려운데 시간 순대로 듣기도 좀 편하실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촬영을 고민하는 시간 동안 혼자 3, 40분 동안 연습해보기도 했거든요.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잘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혀있던 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올해라면 꽤 오래 일을 하고 있어요. 한 4년 정도? 아무거나 이것저것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오래 일한 업체들이 많고, 지금 제가 말하려는 업체는 또 제가 꽤 오래 일했던 업체입니다. 저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제품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무리 제가 좋아하고 저에게 수익이 되고 또 크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도리에 어긋나면은 함께 이 일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만하는 거를 결정을 내렸고요. 그 사연에는 일을 하면서 팔로워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업체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에 좀 부재가 있었고 불편함을 겪었어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얘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저는 계속 기다리게 됐죠. 제일 니즈가 많았으니까 제일 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겠죠. 그래서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보류해 놓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저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다른 일들은 안 하고 있지, 팔로워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못 드리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연락 주시겠다 했을 때 기다리는 상황에서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조금씩 신뢰가 깨졌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읽고 답변을 못 받은 적도 몇 번 있었고 일주일 넘게 기다리기도 했고 제 입장에선 좀 대기조가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진행이 어렵게 된다면 말씀을 주셔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안 지켜졌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겠다. 일 진행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차질없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마지막 진행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거의 2년인가? 같이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글을 올렸었어요. 그 글도 거의 한 달간 썼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도 꽤 길었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썼다 지웠다를 많이 반복해서 그 글을 계속 고쳤던 기억이에요. 모든 진행이 끝나고 나서 그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올리고 나니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죄송하다, 글을 내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내려드릴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글에 대한 건 팔로워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마무리를 잘 짓고 싶었고 제가 일을 그만하게 된 사유와 그리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이었어요. 죄송하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다른 일로 답장을 못하면 막 전화도 엄청 오시고 카톡도 되게 장문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내가 연락을 드렸을 때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으셨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리고 다른 일정을 보고 있는 동안 답장을 못 받으시니까 그렇게 전화가 오시는구나. 내려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정말 사과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내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내리면 뭔가 제가 실수하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오해를 또 살 수도 있었고 저는 그 글을 올린 의도가 저격을 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전화가 계속 오셔서 전화를 받았을 때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시겠다. 퇴사를 하면 그 글을 내려주실 수 있겠냐. 계속 그런 말을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정말 저한테 죄송하다면 회사 열심히 다니셔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위에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 고소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냐 라고 여쭤봤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겁을 먹고 글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소를 하실 거면 고소를 하셔라. 그치만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바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화를 끊고도 카톡으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건 정말 완강했고 저도 생각을 했죠.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어떻게 재판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글은 내리지 않았고 고소도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가스라이팅이 이런 건가? 뭔가 내가 너무 나쁜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그 일이 마무리가 됐고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공론화 관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 아니고 알게 된 일이에요. 알게 됐을 때 알게 된 이상 제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넘어가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미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지만 또 제 주위 사람들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미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넘기는 게 모르는 척 하는 게 전 안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지금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일을 알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저도 무서웠고 너무 더러웠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제발 본인들이 알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의 피해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피했어요. 한 달쯤 기다리고 피했었어요.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변한 거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제가 그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를 했죠. 한 달이 됐고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변한 건 없었고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나 현재 취하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하는 게 없어서 제가 그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 공론화 하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제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리하겠다.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때 든 생각이 과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SNS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 말에 반응을 했을까? 나는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까지 변하지 않다가 공론화 한다고 얘기하니까 행동을 취하는 게 정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공론화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담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그런 걸 다 감수하고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때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망이라고 할 것, 실망? 네,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어떤 부당한 체제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조리함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걸 바꾸고 싶다. 혹은 나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 혹은 건강함을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다
빼더라고요. 다 모른 척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그게 공론한다고 얘기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살겠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진짜 더럽다, 너무 추악하다,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차저차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DM으로 보내더라고요. 누가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니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중요하냐, 이렇게 DM을 나누는 것도 너무 싫고 에너지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가 이 사건을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냐, 그거를 해결하고 싶으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경찰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경찰에 나가서 너 경찰에 나가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겁먹어서 거기다 다 얘기를 할 줄 알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면 안 좋은 그게 갈 수도 있다. 그것도 정말 경찰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생일을 따로 챙겨줄 정도로의 관계였으니까 저도 실망감과 배신감과 그런 게 컸겠죠. 정말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반성과 잘못과 그런 것들이 진심이었을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차단했기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아직 제 피드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생산해내는 재화를 소비하고 좋다고 칭찬하는 글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앞뒤가 다르다. 건강함을 얘기하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재화를 생산해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악하고,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때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게 딱 제가 처음 말했던 일과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10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꿈에 나오더라고요. 둘은 여전히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잘 지내는 듯 보여요. 1, 2주 전쯤에 꿈에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여전히 꿈에 나오고 아침에 너무 힘들게 일어났는데 꿈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고, 제가 마주하는 것들도 여전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다, 언젠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다스리고 다독이고 있어요. 그거를 믿고 계속 다독이는 중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그걸 믿으니까요. 너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화나고 다들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일을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모르는 척 했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많이 속상했어요. 저는 되게 스트레스 역치가 높은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때는 진짜 항상 그 제 평소의 상태가 스트레스인 상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스트레스 검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그거를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더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저한테 우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울하다는 단어를 저한테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편이어서 생리불순 일어나면 바로 병원에 가거나 예민해지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생리불순이 되게 잦게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그게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받아들여졌었고, 처음으로 식욕이 없다? 이 생각도 들었고, 먹을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썼던 신경이 외부로 다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스스로 챙겨야지. 너 먼저 챙겨. 너 괜찮아? 아, 근데 저도 제가 안 괜찮은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 그냥 묵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알았죠. 내 상태가 제 상태가 아니고 난 지금 우울한 상태고 몸의 균형도 다 망가져 있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아직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저도 무의식 중에 그게 계속 남아있나 봐요. 올해라면 오래 지난 일에도 아직도 얘기할 때 조금 몸이 떨리네요. 언젠가는 세상이 알 거라고,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는 것도, 불행을 바라는 에너지를 쓰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은 알 거야, 사람들이 알 거야, 언젠간 알려줄 거야 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계속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좋은 일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목표했던 바를 이뤄서 만남의 장도 열었고, 덕분에 기부도 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파트너분들도 만났고, 운동도 너무 재밌게 했고, 거기에서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아마도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일 거니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나 주변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2016년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첫 해였어요. 잘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주위에 항상 있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두서도 없고 다 보고 나서도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년 똑같은 소원을 비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다 다 편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